왜 여기 있어? 대체 무슨 일이야? 재산분할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지 불과 2시간 후였습니다. 그녀가 시아버지 회사 비서실에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업무 중입니다, 전무님. 회장님께서 급히 찾으시니 먼저 들어가 보시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차가운 눈빛. 5년을 함께한 아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신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몸속에는 이미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의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는 순간 한준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걸로 끝이야. 서윤아가 서류를 정리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어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처가 된 여자의 얼굴을. 유나의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5년을 함께한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돈 때문이야? 준혁이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유나가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난 처음부터 돈이 필요했어. 그 말을 남기고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었던 신혼 시절, 시어머니의 구박에도 웃음을 잃지 않던 여자였습니다. 야근하고 돌아온 자신을 위해 새벽까지 따뜻한 국을 끓여놓던 여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준혁의 주먹이 허공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한태준 회장의 비서실에서 걸려온 긴급 호출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바로 본사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준혁이 한숨을 내쉬며 차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호출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준그룹 본사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오른 준혁은 비서실이 있는 층에서 내렸습니다. 회장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던 준혁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비서실 안쪽 창가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여자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익숙한 어깨선, 그리고 뒤로 깔끔하게 묶은 긴 머리카락. 준혁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서윤아였습니다. 불과 2시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헤어진 바로 그 여자가 아버지 회사 비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가 옆자리 직원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준혁이 비서실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공손하게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혁이 유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왜 여기 있어? 대체 무슨 일이야? 유나가 차분하게 준혁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업무 중입니다, 전무님. 회장님께서 급히 찾으시니 먼저 들어가 보시죠. 그 냉정한 눈빛에 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아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이를 악물고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회장실 안 한태준 회장이 가죽 의자에 깊이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굳은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비서실에 유나가 왜 있습니까? 한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앉아라.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제 전처가 왜 아버지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까? 한태준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네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알 필요가 없다니요? 오늘 막 이혼한 여자가 아버지 회사에 취직해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한태준의 입가에 냉소가 떠올랐습니다. 이혼한 전처에게 그토록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 네가 버린 여자 아니더냐?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됐다. 본론으로 들어가자. 동남아 신규 사업권 때문에 불렀다. 한태준이 손을 들어 화제를 돌렸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 그 어떤 질문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준혁은 곧장 인사팀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라는 신규 직원의 채용 경위를 확인하고 싶네. 수화기 너머로 인사팀장의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무님,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회장님의 특별 지시로 진행된 거라 저희도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뭐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준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중그룹 경영지원실 한준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전화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래, 형수가 오늘 이혼했다고? 그리고 바로 비서실에 출근했고? 측근의 보고를 들은 준서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미있군. 준서가 서재 책장 뒤편에 숨겨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서영 조사보고서라고 적힌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아의 생모에 관한 파일이었습니다. 준서는 6개월 전부터 형수의 과거를 조사해 왔습니다. 보고서에는 김서영이 30여 년 전 태중그룹 본사에서 비서로 근무했다는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후 지방으로 이주한 정황, 그리고 미혼모로 딸 하나를 출산했다는 호적 기록. 준서가 파일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친자 관계만 증명하면 끝이야. 그러면 형도 아버지도 다 끝장이지. 준서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장면이 3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윤아는 자신이 운영하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낯선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윤아 대표님이시죠? 저는 한태준 회장님의 수석비서 강무진입니다. 윤아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저한테 무슨 용건이시죠? 강무진이 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의 친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봉투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다정하게 어깨를 기대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젊은 시절의 한태준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자는 어머니. 윤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라. 끝내 비밀로 가져간 진실. 그것이 이제야 밝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태준 회장의 별장. 윤아는 강무진의 안내를 받아 별장 응접실에 들어섰습니다. 넓은 창문 너머로 호수가 보이는 고요한 공간이었습니다. 한태준 회장이 소파에 앉아 윤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윤아가 조심스럽게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태준이 윤아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서영이를 많이 닮았구나. 윤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회장님, 그 사진 속 여자가 정말 저희 어머니입니까? 한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김서영. 30년 전 내 비서였고 내가 사랑했던 여자다. 윤아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한태준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바로 나다. 유나가 숨을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 그대로다. 너는 내 딸이야.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한태준이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네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채취한 탯줄 혈액으로 실시한 DNA 검사 결과가 있다. 그리고 내가 서영에게 보낸 양육비 송금 기록도. 유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돈을 받으셨다는 겁니까? 한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서영이는 내가 보낸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여기 돌려보낸 수표 사본도 있어. 봉투 안에는 수치 거부라고 적힌 수표 사본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나는 재벌가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서영이를 버렸다.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어. 한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얼마 전 말기암 선고를 받았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서 죽기 전에 너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찾은 거다. 유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품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는 같은 사진과 함께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 아버지를 만나게 되더라도 원망하지 말아라.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날이 올 것을.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어딘가에서 피어오르는 안도감이 뒤엉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태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내게 부탁할 것이 있다. 유나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안은 위험한 상황이다. 준서와 그의 어미 양정희가 그룹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어. 준서요? 준혁 씨의 동생 말입니까? 한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는 내가 인지한 서자다. 그 애와 양정희는 30년 전부터 나를 협박해왔어. 위험한 것들이야. 유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태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준서가 내 출생 비밀을 조사하고 있다. 이걸 알게 되면 분명히 이용할 거야. 어떻게요? 형수가 처음부터 회장가에 침투하기 위해 준혁에게 접근했다는 스캔들을 만들 거다. 그러면 준혁의 명예와 후계자 자격이 동시에 무너져.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준혁 씨가. 한태준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네가 먼저 이혼하고 돈만 밝히는 여자로 위장해줬으면 한다. 네. 그러면 준서가 너를 이용할 가치를 느끼지 못할 거야. 이미 쫓겨난 전처가 무슨 스캔들이 되겠어. 유나가 손을 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저보고 남편을 속이라는 겁니까? 한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진실을 알면 절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준서의 직접적인 타깃이 돼. 유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 후에는 내 비서실에서 일해라. 준서의 비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도와다오. 증거요? 준서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정황이 있어. 확실한 증거만 잡으면 그놈을 끝장낼 수 있다. 유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호수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부하면요? 한태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준서가 진실을 알게 되면 준혁은 무너질 거야. 내가 없어도 네가 없어도. 유나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함께했던 5년의 시간. 힘들 때마다 손을 잡아주던 따뜻함. 그 사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윤아가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한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오래 끌 수는 없다. 준서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해. 윤아가 별장을 나서며 강무진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다 사실입니까? 강무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30년간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보증합니다. 윤아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윤아는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로 부대표 최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부탁이 있어. 최지연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윤아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요즘 안색이 안 좋더라. 윤아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아. 이 스튜디오 운영을 네가 맡아줬으면 해. 최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윤아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세한 건 말 못해. 미안해. 나중에 꼭 설명할게. 최지연이 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힘든 일 있으면 말해. 10년을 같이 일했잖아. 윤아가 최지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 걱정 마. 금방 돌아올 거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윤아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아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준혁에게 이혼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돈만 밝히는 여자로 연기해야 합니다. 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준혁 씨. 이게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윤아는 그 빛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아는 강무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요. 윤아가 회장의 제안을 수락한 후 한태준은 즉시 보호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회장 직속 경호팀장 박성호가 윤아의 담당으로 배치됐습니다. 박성호는 표면적으로 비서실 행정 직원으로 위장하여 윤아 곁에서 24시간 감시망을 운영했습니다. 강무진이 윤아에게 박성호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박성호 팀장입니다. 앞으로 당신의 안전을 책임질 겁니다. 박성호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연락 주십시오. 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진이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준서 측 인물들의 프로필 파일이 있습니다. 미리 숙지해 두세요. 윤아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강무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개인 변호사 정한수 변호사가 모든 법적 증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면 반드시 정 변호사에게 전달하세요. 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무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박 팀장에게 연락하세요. 윤아가 파일을 펼쳐 들었습니다. 준서의 측근들 사진과 인적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재무팀 차장 박동수의 이름에 빨간 밑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강무진이 설명했습니다. 박동수는 준서의 오른팔입니다. 회사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핵심 인물이에요. 그를 통하면 준서의 비리 증거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윤아가 박동수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40대 초반의 평범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강무진이 대답했습니다. 박동수는 최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교육비와 주거 대출로 압박을 받고 있고 아내와의 관계도 좋지 않아요.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점을 이용하라는 말씀이시군요. 강무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박동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급하게 접근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유나가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신뢰를 쌓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나의 비서실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유나는 2주에 걸쳐 박동수와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주 유나는 구내식당에서 박동수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어머, 실례합니다. 유나가 쟁반을 들고 가다가 박동수의 테이블 앞에서 멈췄습니다. 혹시 여기 자리 있나요? 다른 곳이 다 찼네요. 박동수가 고개를 들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미모의 비서가 말을 걸어오자 박동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유나가 미소를 지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비서실 서유나입니다. 박동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재무팀 박동수입니다. 유나가 젓가락을 들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재무팀이시군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박동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분기 결산 때문에 야근이 많아요. 유나가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저도 야근이 많아서 집에 잘 못 가요. 박동수가 유나를 힐끔 바라봤습니다. 예쁜 여자가 자신의 고충에 공감해주는 것이 기분 좋았습니다. 두 번째 주 유나는 사내 카페에서 박동수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박 차장님, 또 뵙네요. 유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박동수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아, 서 비서님. 커피 드시러 오셨어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박동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요즘 커피 없이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박동수가 자신의 커피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집에 가도 잠이 안 와서 커피만 마시게 돼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박동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뭐, 집안일이 좀 복잡해요.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머리가 아프네요. 유나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저도 예전에 경제적으로 힘든 적이 있어서 그 마음 알아요. 박동수가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서 비서님도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릴 때 어머니랑 단둘이 살았거든요. 형편이 어려웠어요. 박동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같은 고충을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됐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으셨군요. 지금은 많이 나아지셨겠죠? 유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럭저럭요. 차장님도 힘내세요. 박동수가 고마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비서님. 이렇게 2주간의 접촉 끝에 박동수는 유나에게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비서실과 경영지원실 간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박동수의 사무실을 방문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박 차장님, 비서실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요. 유나가 서류를 들고 경영지원실로 들어섰습니다. 박동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유나를 맞았습니다. 아, 서 비서님. 어서 오세요. 무슨 자료요? 유나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난 분기 결제 내역 중에 확인이 필요한 건이 있어서요. 박동수가 서류를 받아들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유나가 박동수의 어깨 너머로 컴퓨터 화면을 슬쩍 살폈습니다. 경영지원실 서버에 접근하는 경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동수가 자료를 찾는 동안 유나는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거 맞죠? 박동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차장님. 박동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유나가 밝게 웃었습니다. 네, 그럴게요. 유나가 경영지원실을 나서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버 접근 경로를 알았어. 이제 증거를 찾을 차례야. 그날 밤 유나는 오피스텔에서 강무진에게 보고했습니다. 박 차장과의 접촉이 순조롭습니다. 서버 접근 경로도 파악했어요. 강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유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혁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강무진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혼 후로 술을 많이 드시더군요. 유나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렇군요. 강무진이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무님은 아직 진실을 모르십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지금은 제가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강무진이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항상 당신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몸 조심하세요. 유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도 없는데 벌써 걱정을 해주시네요. 강무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30년간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습니다. 이제라도 당신을 지키고 싶으신 겁니다.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무진이 떠난 후 유나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반드시 돌아갈게.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그룹 본사 구내식당. 한준서가 밝은 표정으로 준혁의 테이블에 다가왔습니다. 형, 여기 있었네. 같이 밥 먹어도 돼?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 준서가 맞은편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많이 힘들지? 준혁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아. 준서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형, 나도 고민이 많아서 그러는데 형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준서가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형수님, 아니 전 형수님 말이야. 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유나가 어쨌는데? 준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하기 좀 그런데 전 형수님이 이혼 전부터 아버지랑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어. 준혁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뭐라고? 준서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아. 근데 비서실 직원들 사이에서 형수님이 아버지랑 단둘이 자주 면담한다는 이야기가 돌더다고.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서가 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 오해하지 마. 나는 그냥 형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 먼저 먹어. 나갈 데가 있어. 준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형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준서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혁은 동생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유나 사이에 무언가 숨겨진 관계가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측근인 전략기획실 김대리를 불렀습니다. 김대리, 부탁할 일이 있어. 김대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전무님. 준혁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유나 비서의 채용 서류와 출퇴근 기록을 비밀리에 확보해줘. 아무도 모르게. 김대리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며칠 후 김대리가 준혁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전무님,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뭐가 나왔어? 김대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채용 서류는 회장님 직속으로 처리되어 일반 시스템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준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김대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출퇴근 기록에서 회장님과의 단독 면담 시간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면담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이 면담 기록을 삭제했다는 거야? 김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준혁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준혁은 곧장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비서의 만류에도 준혁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한태준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준혁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유나의 채용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제 전처를 비서실에 앉혀 놓으셨습니까? 한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그 얘기냐? 아버지, 저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유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한태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다. 더 이상 묻지 마라. 개인적인 이유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혁아, 아비 말을 못 믿겠느냐? 준혁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무진의 보고가 떠올랐습니다. 준서의 감시망이 예상보다 촘촘하다는 것을, 지금 진실을 말하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태준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말해주마. 지금은 아니다. 준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 한태준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마라. 나가봐라. 준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던 준혁은 비서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유나가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들어 준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아무 표정 없이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준혁이 투명 인간인 것처럼. 준혁의 가슴이 쓰렸습니다. 같은 시각 유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혁의 눈빛에서 상처와 분노를 읽었습니다. 달려가 안기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더. 유나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며칠 후 유나는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박동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유나는 그의 컴퓨터를 통해 경영지원실 서버에 접근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준서 명의의 결제 내역 폴더를 찾았습니다.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로의 자금 이동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만 해도 수백억 원이 넘어 보였습니다. 유나가 재빨리 파일을 복사하여 USB에 저장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가 재빨리 USB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동수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서 비서님, 아직 계셨네요. 유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차장님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류 확인 감사합니다. 박동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유나가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정한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게 제가 찾은 자료입니다. 유나가 USB를 건넸습니다. 정한수 변호사가 노트북에 USB를 꽂고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이동 기록이군요. 금액이 상당합니다. 유나가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정한수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쉽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준서가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유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정한수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금 세탁의 직접적인 지시 증거, 예를 들어 녹취록이나 문서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찾아보겠습니다. 정한수 변호사가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 비서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위험한 일입니다. 유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정한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아직 때가 아니니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조심하세요.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나가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라. 준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태준그룹 본사 로비. 오미숙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이혼하자마자 시아버지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문을 들은 직후였습니다. 오미숙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엘리베이터가 비서실층에서 멈췄습니다. 오미숙이 성큼성큼 비서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미숙이 대답하지 않고 유나를 찾았습니다. 유나가 창가 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미숙이 유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유나?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오미숙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님? 네가 나를 어머님이라고 불러? 이혼해놓고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회사입니다. 자리를 옮기시죠. 오미숙이 유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뭐? 네가 나한테 지시야? 비서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미숙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유나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 누군가 오미숙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미숙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나라. 이 여자가 뭘 했는지 알아? 준혁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추문을 만들면 회사에 해가 됩니다. 준혁이 어머니를 붙잡고 비서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준혁이 유나를 흘겨봤습니다. 당신은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유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의 냉소 어린 눈빛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유나는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복도에서 오미숙이 아들에게 버럭 소리쳤습니다. 준혁아, 왜 저 여자 편을 들어? 저 여자가 내 아버지한테 붙어서 뭘 하려는지 몰라? 준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오미숙이 아들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좋아. 내가 직접 알아내면 되지. 오미숙이 성큼성큼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미숙은 오랜 인맥인 흥신소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부탁할 일이 있어. 서유나라는 여자의 과거를 샅샅이 조사해줘.
전화기 너머로 흥신소 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어디까지 조사할까요? 오미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그 여자의 부모가 누군지도 알아내. 네, 알겠습니다. 오미숙이 전화를 끊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아, 내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겠어. 같은 시각 경영지원실에서는 준서가 측근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포섭은 어떻게 되고 있어? 측근이 보고했습니다. 5명 모두 긍정적입니다. 각각 3억 원씩 총 15억 원이면 확실히 움직일 겁니다.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형의 동남아 사업 투자안에 반대표를 던지도록 해. 이 사회에서 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군. 측근이 물었습니다. 언론 쪽은 어떻게 할까요? 준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익명으로 기사를 하나 흘려. 태중그룹 후계 구도의 균열이라고. 알겠습니다. 준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은 아직 몰라. 자기가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 준서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 모든 로비 자금은 준서가 지난 2년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에서 빼돌린 비자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금액만 약 1,200억 원. 재무팀 박동수 차장이 이 자금 세탁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동수 본인은 자신이 관여한 금액의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태중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준혁이 동남아 신규 사업 투자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5% 이상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혁이 자신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표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찬성 4, 반대 5. 부결이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사 한 명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전무님, 현재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서 대규모 투자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준혁이 반대표를 던진 이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준혁의 눈을 피했습니다. 회의실 한 구석에서 준서가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준혁은 자체적으로 이 사진의 동향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충격적인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준서의 측근들이 반대표를 던진 이사 3명과 최근 사적인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설마 준서가.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준혁이 대학 시절 친구인 이재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아, 나야. 시간 되면 한번 만나자. 다음 날 저녁 준혁과 재민이 조용한 바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재민이 준혁의 안색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반쪽이 됐네. 준혁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내 사업안이 부결됐어. 근데 뭔가 이상해. 재민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상하다니? 준혁이 조사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표결 과정에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네. 법적으로 조사해 볼까? 준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됐어. 증거도 없이 동생을 의심하고 싶지 않아. 재민이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뭔가 이상하면 바로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재민아. 한편 유나는 야근을 마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주차장에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유나가 차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가 돌아보는 순간 복면을 쓴 두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아!
유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자들이 유나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가방 안에는 준서의 비리 증거가 담긴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달려왔습니다. 거기서 경호팀장 박성호였습니다. 박성호가 범인 한 명을 붙잡아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나머지 한 명이 가방을 들고 도주했습니다. 박성호가 뒤쫓았지만 범인은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타 사라졌습니다. 박성호가 돌아와 유나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근데 가방을. 박성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USB가 들어 있었습니까?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호가 휴대폰을 꺼내 강무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추격 과정에서 박성호가 CCTV에 포착됐고 보안팀이 사건을 인지했습니다. 유나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강무진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괜찮습니까? 유나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USB를 뺏겼어요. 강무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유나가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증거 원본은 USB에만 있던 게 아니에요. 강무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지시대로 클라우드 서버와 정한수 변호사에게 미리 백업해뒀어요. 강무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적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앞으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한태준 회장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회장이 유나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괜찮으냐?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한태준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앉아 있어라. 한태준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도 된다. 네가 다치는 건 원치 않았어.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한태준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미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야. 유나가 눈에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준혁 씨를 지킬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나야. 바로 그때 병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준혁이 우연히 지나가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멈춘 것이었습니다. 준혁 씨를 지킬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혁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전처 사이의 관계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준혁은 병실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의 대화 이틀 후 태중그룹 본사에 검은 승합차 여러 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국세청 특별조사팀이었습니다. 조사팀원들이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국세청이래. 조사팀장이 준혁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한준혁 전무님이십니까?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입니까? 조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전략기획실의 해외 투자건에 대한 세무조사 영장입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해외 투자건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조사팀장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해외 투자건 중 상당수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800억 원의 세금이 빠져나간 정황이 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조사팀장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결제 서류들에 전무님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제를 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저는 이 서류를 본 적도 없습니다. 조사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겁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이 즉시 경영지원실에 연락했습니다. 자체 회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의 결제 서류 원본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러나 경영지원실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전무님 죄송합니다. 국세청 조사 중이라 내부 자료 열람이 제한됩니다. 준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전무입니다. 자료 열람 권한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부의 지시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혁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경영지원실이 이미 준서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이 조사의 배후에는 준서가 있었습니다. 준서는 지난 1년간 형의 결제 서류를 위조해 왔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로의 자금 이동을 모두 준혁의 소행으로 꾸며놓았습니다. 형의 인감을 복제하기 위해 인감관리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했습니다. 박동수를 통해 형의 결제 스타일과 서명 패턴까지 수집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했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오후 새로운 폭탄이 터졌습니다. 경쟁사 도원그룹의 부사장 최병호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15년 전 태중그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최병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태준 회장은 과거 장부를 조작하여 그룹을 키웠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해고당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폭로가 보도되자 태중그룹 주가가 15% 폭락했습니다. 최병호는 15년 전 횡령 혐의로 한태준에 의해 해고된 인물이었습니다. 준서는 그에게 8억 원을 지불하고 폭로 시점을 국세청 조사와 맞추도록 조율했습니다. 한태준 회장은 뉴스를 보다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회장님, 강무진이 달려왔습니다. 한태준이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된 한태준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료진이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암 투병 중인 상태에서 급성 스트레스가 겹쳤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준혁이 아버지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한태준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태준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준혁아,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힘 아끼셔야 합니다. 한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를 믿어라. 그 아이가 내 편이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태준의 눈이 다시 감겼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나가 계셔야 합니다. 준혁은 병실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유나를 믿어라. 그 아이가 내 편이다. 대체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오미숙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상태를 확인한 오미숙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오미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흥신소 소장이었습니다. 사모님, 2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가 나왔어? 흥신소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김서영이라는 여자, 서윤아의 친모입니다. 이 여자가 30년 전 태중그룹에서 비서로 근무했습니다. 오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흥신소 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서영은
퇴사 후 회장님으로부터 거액의 양육비를 제안받았으나 모두 거절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미숙이 숨을 멈췄습니다. 양육비? 그게 무슨 소리야? 흥신소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서윤아가 회장님의 숨겨진 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화기가 오미숙의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말도 안 돼. 오미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준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비상경영체제 전환을 위해 긴급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사회에 모인 이사들 앞에서 준서가 발언했습니다. 형님께서 국세청 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준서가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형님을 끌어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먼저입니다. 사전에 뇌물로 포섭된 이사 5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상황에 흔들린 나머지 이사들도 동조했습니다. 회의만이 가결됐습니다. 준혁은 하룻밤 사이에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재벌가의 비리 후계자, 800억 탈세 의혹의 중심, 준혁의 집 앞에는 취재진이 진을 쳤습니다. SNS에는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까지 발굴되어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절친이라 믿었던 사람들마저 연락을 끊었습니다. 준혁은 인생 최대의 나락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준혁은 술에 취한 채 윤아의 오피스텔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무님? 준혁이 비틀거리며 물었습니다. 대체 아버지한테서 뭘 원하는 거야? 왜 우리 집안을 이 꼴로 만든 거야? 윤아의 눈에 고통이 스쳤습니다. 전무님, 지금 많이 취하셨어요. 들어가서 쉬세요. 준혁이 윤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대답해. 당신이 대체 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감싸는 거야? 윤아가 눈을 감았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전무님은 모르셔도 됩니다. 윤아가 준혁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돌아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준혁은 빗속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문 뒤에서 윤아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준혁 씨. 조금만 더 참아줘. 같은 시각 준서는 측근들과 축하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이 드디어 쫓겨났어. 이제 회장 자리는 내 거야. 측근들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무님. 그때 박동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전무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데? 박동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윤아 비서가 제 컴퓨터를 통해 서버에 접근한 기록이 있습니다. 준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박동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접근한 것 같습니다. 어떤 파일을 받는지는 확인 중입니다. 준서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여자가. 준서가 술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여자를 확실히 처리해. 측근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2가지야. 첫째, 그 여자의 출생 비밀을 언론에 흘려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둘째, 필요하다면 물리적으로 영구히 입을 막아. 측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아, 네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살아서 입을 열게 두지 않겠어. 며칠 후 중환자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태준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의료진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한태준이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야? 강무진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한태준이 강무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이는 어떻게 됐어? 강무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전무님께서 이사회에서 해임되셨습니다. 국세청 조사도 진행 중이고요. 한태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준서 그놈이. 강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준서가 배우입니다. 서류 위조와 이사진 매수까지 모두 확인됐습니다. 한태준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유나는? 강무진이 대답했습니다. 무사합니다. 지금도 증거 수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태준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한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이사회를 소집해라. 강무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몸 상태로는. 한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라도 가겠다. 내 손으로 끝내야 해. 강무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태준이 덧붙였습니다. 정한수 변호사를 불러라. 유언장 내용을 최종 확인해야 해. 강무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즉시 연락하겠습니다. 한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유나와 준혁을 함께 불러라.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어. 같은 시각 유나는 강무진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유나가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이에요? 강무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이사회를 소집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히실 겁니다.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강무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전무님께도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서 비서님이 직접 연락해 주시겠습니까?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유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혁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길 시간은 끝났습니다. 유나가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무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저녁 한강변 카페에서 만나주실 수 있으신가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 다음 날 저녁 한강변의 한적한 카페. 준혁이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나가 준혁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무님, 오늘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혁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 듣고 싶었어. 대체 뭘 숨기고 있었던 거야? 유나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딸입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유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회장님께서 제 어머니를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지셨고 어머니는 혼자 저를 낳아 키우셨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러면 당신은 내 여동생이라는 거야?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배달은 여동생이에요.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우리가 결혼했을 때는 왜 말 안 했어? 유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가 누군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준혁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야?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3개월 전이에요. 회장님께서 말기암 선고를 받으시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준혁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거야? 아버지 때문에?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준서가 제 출생 비밀을 조사하고 있다고. 준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준서가? 유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준서는 제가 처음부터 재벌가에 침투하려고 전무님께 접근했다는 스캔들을 만들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전무님의 명예와 후계자 자격이 동시에 무너지거든요. 준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당신한테 이혼을 부탁한 거야?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이혼하고 돈만 밝히는 여자로 위장하면 준서가 저를 이용할 가치를 못 느낄 거라고 하셨어요. 준혁이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걸 왜 그때 말 안 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나쁜 여자로 생각했는지 알아?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했으면 전무님이 절대 이혼에 동의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준서의 직접적인 타깃이 됐을 거고요. 준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도 말해줬어야지. 유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전무님이 저를 미워하더라도 안전하기를 바라셨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고요. 준혁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그런 거였어? 유나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회장님의 친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DNA 재검사 결과, 그리고 준서의 비리 파일 일부예요. 준혁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아버지 글씨가 맞아. 준혁이 DNA 검사 결과지를 확인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었구나. 준혁이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비 오는 날 밤에 찾아가서 소리까지 질렀는데. 유나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전무님이 화내시는 거 당연한 거예요. 준혁이 유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저도 전무님한테 거짓말한 거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가 나한테 한 짓들 다 알고 있었어?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지시로 준서의 비리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준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에 취직한 거였구나.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네. 준서가 2년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약 1200억 원을 빼돌렸어요. 전무님의 결제 서류도 위조했고요. 준혁이 주먹을 떨었습니다. 그 자식이. 유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사진 5명한테 각각 3억 원씩 뇌물을 줬어요. 전무님 해임시키려고요.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한수 변호사님께서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계세요. 준혁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 위험한 일을 혼자 했던 거야? 유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는 아니에요. 강무진 실장님이랑 박성호 팀장님이 도와주셨어요. 준혁이 유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당신을 지킬게. 다시는 혼자 싸우게 안 할게. 유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무님. 준혁이 유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나 때문에 그 고생을 했는데 고맙다는 말밖에 못하겠어. 유나가 준혁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전무님이 무사한 게 중요한 거예요. 두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준혁이 유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차례야. 아버지한테 가자.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한강 위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 네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마. 준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며칠 후 중환자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태준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의료진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한태준이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야? 강무진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한태준이 강무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이는 어떻게 됐어? 강무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전무님께서 이사회에서 해임되셨습니다. 국세청 조사도 진행 중이고요. 한태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준서 그놈이. 강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준서가 배우입니다. 서류 위조와 이사진 매수까지 모두 확인됐습니다. 한태준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유나는? 강무진이 대답했습니다. 무사합니다. 지금도 증거 수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태준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한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이사회를 소집해라. 강무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몸 상태로는. 한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라도 가겠다. 내 손으로 끝내야 해. 강무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태준이 덧붙였습니다. 정한수 변호사를 불러라. 유언장 내용을 최종 확인해야 해. 강무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즉시 연락하겠습니다. 한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유나와 준혁을 함께 불러라.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어. 같은 시각 유나는 강무진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유나가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이에요? 강무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이사회를 소집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히실 겁니다.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강무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전무님께도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서 비서님이 직접 연락해 주시겠습니까?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유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혁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길 시간은 끝났습니다. 유나가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무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저녁 한강변 카페에서 만나주실 수 있으신가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 다음 날 저녁 한강변의 한적한 카페. 준혁이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나가 준혁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무님, 오늘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혁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 듣고 싶었어. 대체 뭘 숨기고 있었던 거야? 유나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딸입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유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회장님께서 제 어머니를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지셨고 어머니는 혼자 저를 낳아 키우셨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러면 당신은 내 여동생이라는 거야?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배달은 여동생이에요.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우리가 결혼했을 때는 왜 말 안 했어? 유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가 누군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준혁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야?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3개월 전이에요. 회장님께서 말기암 선고를 받으시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준혁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거야? 아버지 때문에?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준서가 제 출생 비밀을 조사하고 있다고. 준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준서가? 유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준서는 제가 처음부터 재벌가에 침투하려고 전무님께 접근했다는 스캔들을 만들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전무님의 명예와 후계자 자격이 동시에 무너지거든요. 준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당신한테 이혼을 부탁한 거야?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이혼하고 돈만 밝히는 여자로 위장하면 준서가 저를 이용할 가치를 못 느낄 거라고 하셨어요. 준혁이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걸 왜 그때 말 안 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나쁜 여자로 생각했는지 알아?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했으면 전무님이 절대 이혼에 동의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준서의 직접적인 타깃이 됐을 거고요. 준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도 말해줬어야지. 유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전무님이 저를 미워하더라도 안전하기를 바라셨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고요. 준혁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그런 거였어? 유나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회장님의 친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DNA 재검사 결과, 그리고 준서의 비리 파일 일부예요. 준혁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아버지 글씨가 맞아. 준혁이 DNA 검사 결과지를 확인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었구나. 준혁이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비 오는 날 밤에 찾아가서 소리까지 질렀는데. 유나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전무님이 화내시는 거 당연한 거예요. 준혁이 유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저도 전무님한테 거짓말한 거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가 나한테 한 짓들 다 알고 있었어?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지시로 준서의 비리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준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에 취직한 거였구나.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네. 준서가 2년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약 1,200억 원을 빼돌렸어요. 전무님의 결제 서류도 위조했고요. 준혁이 주먹을 떨었습니다. 그 자식이. 유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사진 5명한테 각각 3억 원씩 뇌물을 줬어요. 전무님 해임시키려고요.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한수 변호사님께서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계세요. 준혁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 위험한 일을 혼자 했던 거야? 유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는 아니에요. 강무진 실장님이랑 박성호 팀장님이 도와주셨어요.
준혁이 유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당신을 지킬게. 다시는 혼자 싸우게 안 할게. 유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무님, 준혁이 유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나 때문에 그 고생을 했는데 고맙다는 말밖에 못하겠어. 유나가 준혁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전무님이 무사한 게 중요한 거예요. 두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준혁이 유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차례야. 아버지한테 가자.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한강 위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 네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마. 준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숨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유나는 사랑하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돈만 밝히는 여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차가운 눈빛과 비난을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바람만 있었습니다. 준혁이 무사하기를. 한태준 회장은 평생의 죄책감을 안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진실을 밝혔습니다. 버렸던 첫사랑의 딸을 지키고 아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손주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지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가 섞여야만 가족일까요? 아닙니다. 가족은 서로를 위해 기꺼이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해받더라도 미움받더라도 끝까지 지키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준혁과 유나는 그렇게 서로를 다시 찾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오해와 시련을 넘어 결국 그 자리에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